안녕하세요. 기차 여행은 언제나 편안함과 낭만을 선물합니다. 특히 바다가 보이는 기차 여행은 설레임까지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기차를 타고 동해역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인 무릉계곡 입구까지 갈 것입니다. 매표 후 들어서는데 계곡 소리가 엄청 경쾌하게 들립니다. 신선교를 지나는데 무릉계곡의 뷰가 예술입니다. 신선교를 건너면 오른쪽 평평한 길과 왼쪽으로 두타산 배틀바위 산성길 이정표가 세워진 계단길이 나옵니다. 하산하면서 보니 무릉계곡을 따라 올라와 쌍폭포와 용추폭포를 구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틀바위 산성길로 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간의 오르막이 나오고 약 5분쯤 지나서 숯가마터가 나오네요. 선인들은 여기서 참나무 등의 나무를 수두로 만들어 가져가 팔며 살았다고 하네요. 배틀바위 산성길은 2020년 8월 1일 부분 개방되었고 그동안 등산로가 없어 출입이 통제된 배틀바위 구간이 이어져 지난 6월에 44년 만에 완전 개방되어 등산 코스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경사진 오르막길인데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주변 울창한 나무숲의 싱그러운 공기는 너무 좋고 약간 올라왔는데 경치가 확 바뀌었네요. 바위 위에서 자란 저소나무는 생명력과 자연의 신비함을 더합니다. 앞서가는 저 부부는 어제 전주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부부가 등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무릉계곡 시작 지점에서 배틀바위까지 1.5km밖에 안 되지만 중국의 장가계와 흡사한 멋진 풍경을 보기 위해 이 등산로를 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오르다 보니 저 멀리 건너편 폭포가 보입니다. 배틀바위까지는 이제 800m 남았습니다. 등산로에 있는 바위들도 제 멋을 힘껏 뽐내는 것 같네요. 오르면서 살짝 보이는 두타산 협곡의 경치는 절로 말문이 잃게 되고 감탄사만 남발하게 됩니다. 여기 등산로에는 볼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손을 타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등산로에 있는 기암괴석들과 쭉쭉 뻗은 소나무와 조경을 해도 좋을 듯한 소나무가 참 많이 있네요. 잘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드디어 두타산 배틀바위 전망대까지 500m 남았습니다. 계속 저 멀리 협곡도 여전히 보입니다. 바위 모습이 확 달라졌습니다. 크고 웅장해졌네요. 배틀바위 전망대 바로 앞전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회양목 군락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숨 한번 돌리고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계단을 오를 때 이렇게 지그재그 올라가면 약간은 수월합니다. 푸르른 소나무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바위의 모습. 사방으로 펼쳐지는 수채화 같은 풍광에 와 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해발 550m의 배틀바위는 산악인들 사이에서 배틀릿지 비경, 천하비경 장각의 소금강이라 불리며 배틀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처럼 옛날의 하늘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비단 세피를 짜고 하늘로 올랐다는 전설이 깃든 두타산 배틀바위입니다. 한국 100대 명산으로 올라오신 분들은 저마다 추억을 담기 바쁘시네요. 순수의 자연미를 그대로 마음껏 담아볼 수 있는 천혜의 비경, 두타산 배틀바위. 배틀바위에서 200m만 오르면 미륵바위가 나옵니다. 옛 선인들도 400년 전부터 이 바위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았을 텐데 어찌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미륵바위를 보고 두타산 협곡 마천유 방향으로 발길을 옮겨 배틀바위 전망대와 산성터와 수도골 방향 삼거리까지는 약간 오르막이 지속되고, 삼거리에서 수도골 방향으로 가는 길은 참나무와 소나무가 무성하고 계속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곳에도 숯 가마터가 있네요. 예전부터 두타산에는 나무가 무성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두타산에는 꿀도 많고 물도 풍부한 것 같습니다. 경치 또한 감탄하게 하네요. 계곡의 물줄기가 오랜 세월 동안 바위를 매끄럽게 만들어 놓았어요. 석간수에 가는 등산로는 계속 내리막길이고 바위가 수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깎아 놓은 듯 바위들은 90도 각도로 직각을, 그 위에 나무들과 폭포는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하게 하네요. 날씨가 좋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온 덕에 이런 비경을 보고 간다니 너무나도 뿌듯하네요. 두타산은 날씨가 안 좋으면 금방 안개가 끼고 경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수도골 석간수로 가는 등산로도
기암괴석으로 지루할 틈이 없을 만큼 재미있는 길입니다. 돌틈에서 나오는 수도골 석간수가 나오고 대형 처마 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니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여기가 자연이 만든 대형 처마 바위입니다. 참 신기하죠? 비라도 오면 잠시 쉬어가면 좋을 듯하네요. 두타산 협곡 마천루가 500m 남아있다는 이정표가 나왔네요. 지나오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등산로 정비가 참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온 분들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듯하네요. 두타산 협곡 마천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른편에는 천길 낭떠러지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기가 사진 찍는 장소로 유명한데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타산 협곡 마천루가 세상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 시기는 2021년 6월입니다. 두타산의 배틀바위 일원부터 박달령 구간은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일반 등산객의 접근이 어려웠는데, 동해시와 동부지방산림청이 배틀바위와 수도골, 박달령, 용추폭포를 잇는 5.34km의 안전한 등산로 코스를 정비한 것입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된 이들 등산로에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재료를 활용한 안전 밧줄과 계단이 설치됐고, 마천루 전망대도 만들어져 하늘 높이 솟은 협곡 마천루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천루 협곡 전망대가 보입니다. 등산로 코스는 500m 길이의 데크와 계단과 전망대 등이 설치됐습니다. 두타산 협곡 마천루는 무릉계곡 신선봉 맞은편 박달령 일원에 자리 잡고 있고, 이곳은 신선이 머물렀을 듯한 암릉과 기암절벽이 사방으로 둘러싸여 두타산과 청옥산 배경의 천하비경이 마치 신선이 논일던 곳을 연상시킬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합니다. 등산로 데크길입니다. 어떻게 이 데크길을 설치했는지 궁금합니다. 거대한 바위에 길이 생기니 그동안 갈 수 없었던 신비하고 경이로운 곳에 자꾸만 고개가 되돌려집니다. 데크 계단에서 보는 마천루는 신선봉 아래 용추폭포와 병풍바위로 대변되는 깎아질 듯한 암벽은 그저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조선 중기 문인 김요원은 두타산 일기에서 영동지방에서 으뜸은 금강산이고 다음은 두타산이라며 골짜기의 기이함과 수석의 기이함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게 오래됐다고 썼습니다. 물소리가 들립니다. 약간의 피로감이 싹 달아날 듯 시원한 물소리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 수목과 청명한 하늘빛 사이로 웅장히 흐르는 쌍폭포와 용추폭포도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답습니다.
가을철에는 오색 물감으로 수놓은 듯한 모습이 펼쳐져 최고의 단풍 절경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가을에 다시 한번 와야겠습니다. 왼쪽으로 흐르는 무릉계곡은 두타산과 청옥산을 배경으로 형성된 계곡으로 무릉반석에서부터 포암소, 선녀탕, 장군바위, 쌍폭포, 용축폭포 등 다양한 화강암 계곡의 하천지형이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동해안 제1의 산수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무릉반석은 넓은 반석이 펼쳐져 있는 것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며 주변의 기암괴석과 함께 천하절경을 보여줍니다. 반석 위에는 이곳을 찾은 명필가와 묵객 등이 음각하여 놓은 여러 종류의 글씨가 있는데 옛 선인들의 기계와 풍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힐링 여행을 마치고 무릉계곡에서 버스를 타고 동해역으로 가 복귀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